늦겨울에 찬 공기가 매장 유리문을 따라 스며들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매장 엠퍼러 모터스 안은 따뜻한 조명과 반짝이는 차량들로 가득했어요. 그곳으로 낡은 코트를 걸친 노부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남편 김노인은 묵직한 걸음으로 매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옆에는 박할머니가 고운 미소를 머금은 채 남편의 팔을 살며시 붙잡고 있었죠. 매장 한켠에서는 젊은 영업사원 준호가 다른 고객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노부부를 향할 때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경 오셨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 손때 묻은 가방, 그리고 오래된 외투. 준호는 속으로 이분들은 그냥 시간 때우러 오셨겠지라고 단정했어요. 노부부는 조용히 전시된 차량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브로슈어를 꼼꼼히 읽으며 차량의 연비를 비교했고 김노인은 차체를 손끝으로 느끼듯 살피며 작은 흠집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지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무심했습니다. 몇몇은 노부부 곁을 스치며 오늘은 손님 복이 없네 하고 낮게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모델은 주행 안정성이 어떤가요? 준호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비슷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박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괜찮네. 그냥 보고 가세.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세월의 피로와 함께 쌓인 인내가 느껴졌습니다. 매장 안 공기는 잠시 싸늘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노부부를 훑어보았습니다. 한 젊은 커플은 작은 소리로 저분들 진짜 살 수 있을까?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천장 조명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점장 영석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조용한 매장 분위기를 눈치채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한켠에서 멈춰선 노부부와 그들을 무심히 대하는 준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영석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간절함이 비쳤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둔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요. 매장 안에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노부부의 모습은 그 어떤 고객보다도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석만이 그들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장 영석은 천천히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영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박할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된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영석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차량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델은 요즘 안전성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친절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체를 따라 미끄러지며 조심스럽게 표면을 훑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참 단정하네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석은 그 말에 맞춰 문을 열어 시트를 안내했습니다. 한번 앉아보시죠. 실제로 체감이 훨씬 다를 겁니다. 매장 한쪽에서 준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불만이 스쳤습니다. 점장님도 참 저런 손님들한테까지 시간을 쓰시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른 손님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켠이 괜히 불편했습니다. 노부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노인은 핸들을 살짝 돌려보며 무게감을 느꼈고 박할머니는 계기판의 조명과 패널의 질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석은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혹시 시승해 보시겠어요? 영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박할머니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타봐야 알겠죠. 영석은 미소 지으며 직접 키를 챙기고 시승용 차량이 있는 매장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시승이라니 진짜 살 마음이 있는 걸까?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영석은 노부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매장 유리문을 스쳤습니다. 시승용 차량 앞에 도착한 노부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녀석이 이 브랜드 좋아했었지요. 그 말에 김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어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승차의 엔진이 켜지며 낮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설렘과 슬픔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석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방문이 단순한 구매 상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고급 조명이 은은히 비치는 자리에는 매장의 상징 같은 차량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 GT, 유리처럼 반짝이는 검은 차체와 붉은 가죽 시트가 돋보이는 최고가 모델이었죠. 노부부는 시승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와 자연스레 그 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할머니의 눈이 차량 이름표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저건 VIP 고객님들만 계약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짧게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고 김노인은 잠시 차량 문을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체의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자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본 영석이 다가와 준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설명드리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박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영석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석은 차량의 성능과 안전기술, 디자인의 철학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노부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한마디 없이 차량을 바라보다 이내 묻듯 말했습니다. 이 차, 안정성이 많이 좋아요. 영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장거리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박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장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누렇게 바랜 글씨로 아들의 꿈 오르페우스 GT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김노인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차로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속삭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믿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고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영석은 놀라움을 감추며 노부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고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차량 위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붉은 가죽 시트가 부드럽게 빛나며 노부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 스쳐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문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정적은 그 감정의 깊이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조용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 GT를 구매하겠다는 노부부의 말이 울린 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사신데? 설마 농담 아니야? 같은 속삭임이 공기를 메웠죠. 그 중심에서 김노인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석은 한 걸음 다가와 차분히 물었습니다. 결제를 진행해 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 가방에서 봉투 몇 개와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의 질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에 매장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영석의 눈빛을 보고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예, 확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석은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매장 데스크로 여러 서류가 옮겨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수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전액 결제 가능한 계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노부부의 손이 얼마나 단단히 맞잡혀 있는지 그 손끝의 주름 속에 어떤 세월이 담겨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영석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차예요. 그 아이 목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앞의 문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조명은 유난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결제 절차가 마무리되자
영석은 직접 차량 열쇠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량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노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매장 안에는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들려오는 안도의 숨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매장의 공기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품게 되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붉은 리본이 달린 오르페우스 GT가 스포트라이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변을 둘러싸고 서 있었고 공기 속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영석이 차량 옆에서 노부부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차량 인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격과 그리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차체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끝으로 리본을 풀었습니다. 리본이 바닥에 내려앉는 순간 매장 안의 조명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노부부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영석은 차량 키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이 차가 두 분께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김노인은 키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 말에 박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 배워가며 사는 거죠.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자 매장 안이 낮은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공기 속에 긴장과 환희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노부부는 나란히 차량에 올라탔고 영석은 차문을 직접 닫아주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박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은 인사이자 지난 세월의 마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오르페우스 GT가 천천히 매장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차량의 검은 차체가 그 빛을 반사하며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는 경의와 존중이 섞인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준호는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두 분이야말로 진짜 손님이었구나. 그는 고개를 숙여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영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준호 씨 겉모습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자 매장 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이 지켜진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나의 전설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얀 조명이 차분히 깔린 전시장에는 차 한 대도 빠짐없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제의 활기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해 매장 문을 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피로와 함께 뚜렷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노부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장 영석이 사무실 문을 열며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잠깐 들어올래요? 준호는 작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석은 책상 앞에서 잠시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나무라기보다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어제 일 기억하죠? 네,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저는 손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어제 그분들 제 말을 들으셨을 텐데도 끝까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나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고객을 대할 땐 먼저 그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문서의 상단에는 직원 윤리 교육 참여 명령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배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영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매장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사무실 유리 너머로 전시된 차량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대 오르페우스 GT의 브로슈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어제 들은 박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다 배워가며 사는 거죠.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다시 울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결심하듯 말했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영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홀로 매장 바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사되는 차량 불빛 사이로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놓인 고객 명단을 정리하며 한 장 한 장을 손끝으로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숙연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매장 안 공기는 어제와 달리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겨울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검은색 오르페우스 GT가 도심 외곽의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노인이 앉아 있었고 박할머니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구름이 낮게 깔리고 들판에는 눈이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차 안을 가득 메웠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고 그 온기는 겨울 햇살보다 따뜻했죠. 잠시 후 차는 조용한 병원 앞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노인은 시동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배경엔 오래된 자동차 전시장과 함께 그가 가리키던 스포츠카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제야 보여주네요. 그 아이한테요.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로 햇살이 스며들어 액자 유리 표면이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옆에 작은 정원길을 따라 걸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에 장갑을 쥔 채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 애가 바라던 걸 이뤄줬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김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점점 희미해졌고 그 대신 겨울바람이 살짝 볼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병원 벽을 따라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박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차 그 애가 참 좋아했죠.
그 아이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김노인은 손등으로 아내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원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새까만 오르페우스 GT가 고요히 서 있었고 그 차체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금빛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른 낙엽이 발끝에서 굴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후회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지켜온 약속을 완성한 이들의 평화로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엠퍼러 모터스 매장은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반짝이는 차량들이 정렬된 모습이 눈부시게 고요했습니다. 입구 옆 벽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객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은 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장 직원 배지와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지난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다가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량을 찾고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따뜻한 분위기에 놀란 듯 웃었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둘러볼게요. 라고 말하며 매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뒤에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고 그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영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영업사원이 되었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장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도로 위를 검은색 오르페우스 GT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차체, 그리고 그 안에서 손을 맞잡은 노부부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이야기가 완성되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 같았죠.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자신감과 배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이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석은 카운터 위에 있던 커피를 들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변했구나. 그날 엠퍼러 모터스는 단순한 자동차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존중을 깨닫는 또 하나의 작은 학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오르페우스 GT의 실루엣은 언제까지나 그 따뜻한 약속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